이 나라 이 정부를 떠나서 내가 반드시 잘 살아야 되겠고 그 잘 산다는 거가 이 땅이 아닌 대한민국 가서 잘 살아야 되겠다. 가만 생각해보면 그래 엄마니까 자식들한테 몰래 할 소리도 있었겠지. 근데 내가 너무 화가 났구나. 근데 또 내 입장에서는 그래도 믿을 건 나밖에 없는데 왜 나를 외면을 했지? 내가 뭘 더 잘했어야 됐나? 잘못했잖아. 나중에 이제 아빠가 돌아갔을 때 아마 형제가 모여서 잘 살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아빠는. 그러니까 먼 훗날을 내다본 거지 아빠는. 제가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조카는 이미 나왔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 몸이 하도 허약하니까 몸에 이게 위가 병이 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위 아프다고 일주일 만에 또 집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게 집에 나와도 참 문제인 게 동네 사람들 보기가 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저 왼수 보듯이 이렇게 보면 내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살고 앞으로 내가 이제 어떻게 머리를 들고 다니고. 근데 다행히도 저희 남편이 이거 세대주 반장을 하면서 어르신들을 되게 많이 챙겼어요. 새벽에 이게 뭐 작업동원 같은 거 나가면 본인 사비 털어서 빵 같은 거 사드리고 어르신들 그 술 좋아하면 막걸리 같은 것도 사가지고 한 잔씩 이렇게 돌리고. 어머머머머머. 평판이 좋았어요 저희 부부가. 그래서 저도 나가면은 인사 깎듯이 하고 사람들 잘 대해주고 하니까 의외로 반 사람들은 저희가 떠난 다음에 보이부에서 여해조사가 갔나 봐요. 이 집이 평상시에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었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그 집은 절대로 그렇게 갈 사람들이 아니라고, 무슨 사연이 있을 거라고, 꼭 돌아올 거라고, 사람들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보증을 선 사람들이 많대요. 역시나 제가 갔을 때도 그 사람들은 이렇게 올 줄 알았다고, 이제 나중에 애 아빠하고 내도 올 테니까 마음 잘 추스리고 몸 잘 추스리고 기다리라고 동네 사람들이. 네, 세상에.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붙잡히니까 보이부에서 저희 집 전화 있던 거를 그거를 빼가지고 지가 팔아먹은 거예요. 집 뜨자마자 전화기고 회선부터 회수를 해가지고 그 회선을 다른 집에다 줘버려가지고 팔아버린 거예요. 전화기하고 전화 회선을. 거긴 개인들이 전화기고 줄 회선 사가지고 전화기 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연락을 누구하고 하려고 해도 전화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웃들이 참 고맙게도 전화할 일 있으면 자기들 집에서 전화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때 느낀 게 나라가 썩고 정부가 썩고 일부 그 거의 대가리들이 썩었지, 진짜 우리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말 그대로 순수해요. 정리 있고 순수한 사람들. 근데 단지 그냥 그 정권에서 살면서 깨어나지 못해서, 그렇지. 몰라서 사람이 아는 것만큼 말을 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맞아. 북한 당국이 그 사람들의 눈과 귀와 입을 다 막아버렸으니까 진짜 그 순수한 사람들이 한 사람같이 그 깨어나가지고 하면은 진짜 북한도 잘 살 수 있고 좋은 나라인데 그 당국자들을 잘못 만나서 그런 거죠. 어쨌든 놀랍네요. 내가 적어도 다시 탈북을 하려면 몇 개월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지? 그렇게 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그 장로님이 참 잘했네, 동네 어르신들한테. 네. 어디 가나 사람 구워 사는 재주는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어쨌든 그 시누이 분들이 그 덕에 그래도 돈을 써서 나왔고, 깜방에서 소세지 먹으면서 반장한데 사탕 하나로 복수도 하고 소심한 복수하고 그랬는데 나와서는 그러면 한국으로 나 뛸 거야 이 생각 못했어요 다시? 저희 나오자마자 바로 한국으로 뛸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감방에 들어갔을 때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처음엔 이 생각을 했어요. 어리석게도. 그런데 감옥에서 이 감옥 저 감옥 옮겨 다니고 날에 갈수록 이게 하루하루씩 날짜가 불어날수록 그 정부에 대한 반감과 그 억울함과 수치와 그 모든 것들이 다 반발심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게 나에 대한 반성이나 잘못에 대한 죄책감이 아닌 이 나라 이 정부를 떠나서 내가 반드시 잘 살아야 되겠고 그 잘 산다는 거가 이 땅이 아닌 대한민국 가서 잘 살아야 되겠다. 그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이 땅에서는 돈은 살 수가 없구나.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자유가 없고 인권이 없고 그리고 더 이상 그 사람들은 나를 예전처럼 보지 않을 것이다. 한번 전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하던 간에 항상 감시자들이 있을 거고 꼬리표가 달릴 거고. 나와서부터 내가 다시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나와서 감시가 붙었어요. 그때는 저희 또 우리 시어머니가 이런 쪽 좀 전 보는 쪽을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나오자마자 또 우리가 언제쯤 한국으로 튈 수 있는지 무사히 갈 수는 있는지 전 보러 이렇게 나갔는데 거기가 이렇게 버스를 타고 걸어가고 하는 노정이었는데 집에 나와서부터 뭔가가 딱 그 누군가가 딱
뒤통수에 뭔가 보는 느낌이 있어요. 쎄한 느낌이. 아, 소름 돋는다.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뒤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웬 어리숙한 남자가 저희하고 한 20m 간격을 두고 오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그냥 내 느낌이겠지. 내가 보이브에서 나와서 너무 이게 예민한 탓이겠지 해서 다시 봤는데 다 또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가다가 저희가 가다가 시어머니랑 한참을 이렇게 돌아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가 노출이 된 걸 알았나 봐요. 어느 코너 같은 데 들어갔다 오더니 다른 사람이 쏙 나오더니 그 사람이 또 저희가 목적지까지 붙은 거예요. 스파이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됐다는 거네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나왔으면 감시를 엄청 받았어요. 근데 그 감시가 제가 그 시대 저 남편이랑 살던 집뿐 아니라 제가 친정에 가서도 며칠 있었거든요. 근데 친정에 가서 있으면은 저희 엄마랑 아빠 얘기가 제가 친정에 살다가 또 다른 친척 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루 이틀씩 비우잖아요. 그럼 꼭 한두 애가 와가지고 아무개 언니 오늘 집에 있어요. 놀고 싶은데 뭐 해요? 이러고 온대요. 그거 자체가 걔네가 뭐 감시지. 다 성인인데 저하고 뭐 소꿉놀이 할 애들도 아니고 감시인 거예요. 그게 내가 있나 없나.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디 갔다 와가 언제쯤 올 것이다 하면은 네. 꼭 그날이나 다음 날이면 아무개 언니 잘 있어요. 심심한데 놀아볼까요? 하면서 와요. 그러니까 살던 데서도 감시를 받고 친정에 가서 감시를 받고 거의 한 3-4달은 그렇게 감시를 받았어요. 근데 걔네가 전화기는 갖다가 팔아먹고 그래서 그 집에서 이렇게 사는데 처음에 나와서는 시어머니하고 저하고 집에서 말을 못했어요. 그 저희가 잡혔을 때 그 집이 비어있던 텀이 있잖아요. 근데 저 북한 보이브는 도청장치를 아무데나 막 해놔요. 북한은 도청장치를 유명해요. 아, 소름 돋는다. 그래서 제가 알던 그 지인들도 시댁 쪽에 연관 있는 사람도 전화기 도청장치를 해가지고 나중에 방간첩지를 해가지고 그 엄마랑 딸이랑 정치범 수용소 가서 소식이 아예 끊긴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안부 전화는 하지만 아빠 자체도 보이브 스파이를 하다 보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긴밀한 말을 하려고 하면은 아빠 자체도 이렇게 해요. 시어머니하고도 오늘 저기 주고가고 전화하는 날인데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종이에다가 벙어리들처럼 어머니 오늘 몇 시에 전화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 가야 되지 않습니까? 뭐 시어머니. 머리를 끄덕이던 거 오케이 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그러고는 또 그 종이를 바로 또 부엌 아궁이에 갖다 불을 태워버려요. 쓰레기를 잘못 버렸다가 어떻게 발각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이지만 마음 놓고 살 수도 없는 그 집에서 하루하루 사는 게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통화하러 산에 가요. 그 산에 가면은 전화기를 우리처럼 뭐 주머니에 편하게 놓고 못 다녀요. 그러니까 거기 그 중국 핸드폰이 이렇게 여기 폴더폰처럼 이렇게 접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산에 갈 때는 집에서도 항상 그랬어요. 전화기 보관을 전화기 본체 별도로 분리를 하고 그 안에 배터리를 또 별도로 분리를 하고 그 안에 유심칩을 또 별도로 분리를 해가지고 또 충전기를 또 별도로 분리를 해서 각 4가지 부품을 집 안에도 못 두고 각각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담장 같은 데다가 아니면 흙 같은 데다가 꽁꽁 싸서 분리를 해서 해요. 그래서 만약에 가택이 들어오면은 어느 한 부분만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사용했던 게 아니고 길 가다가 얻은 건데 버리자니 아깝고 또 바치자니 무섭고 해서 그냥 집에 갖고 있는 거 되게 발빼기라도 하려고. 또 산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산에 갈 때도 유심칩은 머리를 묶으면 머리 여기다 하고 배터리는 또 여자들은 이런 데다가 또 놓고 또 충전기는 또 어디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짐 같은 데다가 꽁꽁 싸서 놓고 분리 충전기랑 핸드폰 본체를 또 꽁꽁 싸서 갖고 가고 했는데 집에서 한 1시간 반, 2시간씩 걸어온 데를 산에 와서 통화를 했었어요. 근데 집에서 하면은 전화기를 할 수가 있는데 5분, 3분, 5분 이상 하면은 감지가 돼요. 북한 애들이 그 차에다가 도청장치를 항상 싣고 다녀요. 그러니까 천천히 다니면서 주파수를 잡아요. 소구역은 가장 국경 연선 가까운 지역들 아니면은 특정 인물들 집들 우리 같은 집들 그러니까 특정을 그걸 소구역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전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또 발각이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보면 1시간 반씩 가서 전화 통화를 했었어요.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때마다 언제 갈 것이고 돈은 얼마를 보낼 것이고 지금 먹고 사는 건 되게 연락을 자주 주고 받았었어요. 근데 하루는 또 이게 저 에피소드가 저희 시어머니랑 또 한번 신우랑 아예 앙숙이 될 뻔한 사건이 있는 게 그날 저희 아까 비밀로 몰래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날도 제가 어머니 오늘 저거 몇 시에 연락하기로 한 날입니다. 같이 가요 했어요.
제가 잠깐 어디 나갔다 왔어요. 그 전화할 시간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는데 시어머니가 집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처럼 핸드폰을 갖고 다니면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집 어디에요? 물어라도 보잖아요. 근데 어머니하고 저하고 단둘이 사는데 소리 소문 없이 없어졌어요. 한참을 찾다가 그다음에 전화기를 찾았는데 전화기가 없어요. 어떡해. 아 엄마가 전화로 갔구나. 혼자서 그것도. 어떡하면 왜냐면 둘이 가면은 그래도 한 사람이 전화기를 갖고 이렇게 나눠서 갖고 가든가 그래도 서로 막리라도 받으니까 전화기를 산속에서 할 때도 마음 놓고 못해요. 이게 길 가던 사람들이 주위에서 볼 수도 있고 신고할 수도 있어가지고 엄마를 한참 찾다가 봤는데 전화기까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전화하는 장소는 항상 고정이에요. 근데 아차 하고 찝히는 게 있어가지고 길 따라 꼬다시 올라갔어요. 멀리서 보니까 어물어물하고 서 있는 게 그냥 서 있는 자세가 아니라 통화를 하는 자세인 거예요. 한국에 있는 딸들이랑. 그러니까 내가 순간에 화가 확 나더라고요. 여태까지 중국에 붙잡혀서부터 생사고락을 같이 했었고 지금 이 바닥에 남은 거는 어머니랑 나랑 단둘인데 아니 나를 믿지 못해서 자기 딸들한테 뭐가 비밀로 할 소리 있나? 내가 그동안 섭하게 그런 게 있었나?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게 있나? 그럴 수 있지. 근데 엄마는 그냥 급하니까 왔대요. 그래서 그때 또 북한이 또 정세 긴장하고 어쩌겠어요. 아니 어머니 당장 전쟁이 날지 말지 모르는데 아니 이러고 와서 혼자 왜 통화하냐고 했는데 그거를 고스란히 전화기 너머로 다 그냥 전송이 됐나 봐요. 시누이들이 들은 거 통화 중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누들은 시어머니는 바빠가지고 오 하고 말을 얼버무렸는데 저 짝에서 또 냅다 이게 저는 안 들리는데 옆에서 아니 그게 지금 얽혀 목소리냐고 어디서 엄마한테 죽여버리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나는 나대로 이제 화가 났는데 저기서 또 날 욕하는 거예요 지금. 시어머니가 또 마음이 약하니까 우시더라고요. 전화 끝나고 어떡해 마음 아프다고. 나도 울었지. 그러니까 내가 너무 했구나 이 생각이 딱 들면서 가만 생각해보면 그래 엄마니까 자식들한테 몰래 할 소리도 있었겠지. 근데 내가 너무 화가 났구나. 근데 또 내 입장에서는 그래도 믿을 건 나밖에 없는데 왜 나를 외면을 했지? 내가 뭘 더 잘했어야 됐나? 잘못했었나? 그럼 또 손잡고 또 울었어.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아까 순간에 홧김에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섭한 것도 있었고 더구나 안전 때문에도 이렇게 됐습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어머니 가뜩이나 힘들 텐데 자식들 다 떼놓고 어머니도 또 울면서 내가 미안하다. 너한테 말하고 왔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 시간이 아까워서 자기 또 먼저 왔대. 그래서 한참 울고불고 또 산에서 쿠쩍쿠쩍 울다가 각자의 서름에 또 이게 있잖아요. 그게 빨리 떠야겠다. 이 집을 없애버리고 떠야 되겠다. 그래서 탈북 결심은 감옥 나와서부터 하다가 끝내 저희가 12월 달에 나와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다음해 6월 달에 탈북을 하고 저는 8월 달에 재탈북했던 거예요. 세상에 그 과정에서 어머니하고 조카분이 먼저 떠났고 한국으로. 문제는 두 번째도 또 오다가 강 건너자마자 또 잡혔대. 아이고야 어떡해. 변방대 건너자마자 잡혔대. 근데 다행인 거는 그때 신우들이 연선까지 마중을 와가지고 또 변방대 돈 주고 그때는 살아난 거예요. 바로. 아니 그 신우들은 참 대단하다. 한국에서 중국에 와서 그 연선까지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안전을 가하느라고 연선까지 나온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조카가 가서 안전하게 건너갔다는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그럼 이제 내 차례잖아요. 근데 떠나려니까 아빠가 자꾸 눈에 밟히고 한쪽은 남편하고 딸내미가 아른거리고 한쪽엔 아빠하고 친정부모가 있고 그때 아빠도 느낀 게 그 땅에서 못 사니까 그냥 뒤돌아보지 마 가라. 네 남편 같은 사람 없고 자식은 네가 책임지니까 가라. 아빠는 미래를 내다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빠 곁에 남으면 혼잔데. 어떡해. 나중에 이제 아빠가 돌아갔을 때 아마 형제가 모여서 잘 살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아빠는. 그러니까 뭔 훗날을 내다본 거지 아빠는. 집 근처에서 한 번은 나오려고 나왔다가 탈북을 못하고 타이밍이 안 맞아서 다시 집에 갔더니 아빠가 눈이 빠지길래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어떡해. 그래가지고 아빠 심정에서는 안 갔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아빠하고 밤새 얘기하고 손잡고 자고 또 다음날 또 내려왔어요. 또 가야 되니까. 어떡해. 진짜로 가능할 수만 있다면 아빠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아빠가 또 효자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모시고 살았어요. 노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아빠가 내가 지금은 못 가니까 나중에 이제 네가 가서 자리 잡으면 그때 아빠도 생각을 해볼게. 그러니까 나는 그때까지는 아빠하고 이별을 하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었어요. 내가 빨리 가서 자리 잡고 아빠 데려오면 되지. 영이별은 아닐 거야. 근데 그게 지금 영이별이 돼버렸는데 지금도 그게 2002 비 오는 날. 아빠는 그 8월 15일 날 거기 또 행사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일부러 8월 15일을 잡았어요. 이게 행사하고 사람들이 북적일 때 이동을 해야 티가 안 나니까. 그래서 8월 15일 날 장백 넘어서 장백에서 제가 한 이틀 3일을 잤어요. 우리 집이 빤히 보이는 쪽에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래가지고 집을 빤히 보면서 슬프다. 그냥 아빠한테 가끔 한번 연락을 하고 아빠도 무서우니까 전화기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중국을 무사히 넘어갔는지 이동 중인지. 그렇게 가서 한번 저도 공명까지 와가지고 잡힐 뻔했는데 그때는 중국에서 살던 언니가 있어가지고 그 언니가 우리 일행에 속했는데 그 언니가 막 통변을 한 거예요. 중국말로. 얘네가 안쪽에서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지금 관광을 왔는데 소지품 짐 다 잊어버렸다. 신분증이 없다. 우리 일행은 3명이다. 그 언니도 탈북만 언니인데 이제 중국말. 네. 근데 그 언니 자체가 중국 가짜 신분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분증, 자기 신분증 내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먹혀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그 곤명까지 와가 곤명까지 들어와서 잡히면 끝장이잖아요. 안쪽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곤명까지 와가지고 태국 걸쳐서 두 번째는 무사히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어떡해. 아버님은 그렇게 마지막이 그게 돼요.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이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뭐 임종도 못 지키고 산소 한 번 못 가보고